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문종실록 5대 왕이 되시겠습니다. 문종은 1414년에 태어나셔서 145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종은 세종과 소헌 왕후 심씨의 큰아들로 이름은 향이고 자는 휘지입니다. 세종 3년 1421년에 왕 세자에 책봉되었고 1450년 2월 세종의 뒤를 이어 37세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2년 4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능은 현능,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에 있습니다. 현덕 왕과 함께 묻혔습니다. 문종실록. 문종실록은 문종 즉위년 1450년 2월 22일부터 문종 2년 1452년 5월 14일까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모두 13권 12책, 총 13권이지만은 1권은 결본이다. 원제는 문종 공순 대왕실록이다. 1453년 단종 1년 세종실록의 편찬이 끝날 때쯤 문종실록을 편찬하자는 황보인의 주장에 따라 1454년 단종 2년부터 편찬에 착수해 이듬해 완성했다. 편찬은 정인지, 정창손, 최항, 하위지, 어효첨 등이 담당했지만 세조도 관여했다. 그러나 세조가 즉위한 후 문종실록의 내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7만 문종 즉위년 2월에서 5월의 4개월간의 분량을 담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권당 2개월씩 기록했다. 동국병관과 세종이 제작한 연향아학보 등의 간행과 김종서 등이 편찬한 고려사 139권과 편년체인 고려사 전료 35권을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했다. 문종은 한양의 도성을 비롯하여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 등 각도의 중요한 읍성들을 개축하거나 개수했다. 또 의주, 용천, 삭주 등의 읍성들과 온성, 종성 등의 성을 새로 개축하거나 보수하여 국경과 국내의 주요 읍성들을 모두 개축하였다. 문종실록은 편집 도중 계유정난이 일어나 황보인, 김종서 등 집권 대신들이 죽임을 당해 편찬의 실권은 수양대군 일파에게 넘어갔다. 따라서 문종실록의 내용 중 신빙성이 낮은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조선 최초의 동성연애 사건. 문종은 1450년 2월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몸이 약해 자주 병석에 들어 누웠다. 1427년 14세 때 김오문의 딸 김씨와 가래를 올렸지만은 3년 만에 배출되었다. 1431년 두 번째로 세자와 동갑인 봉녀의 딸 봉씨를 세자 비누로 맞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세종 14년 세자가 무관심하면서 동성연애에 빠지고 말았다. 당시 예주에서 세자도 후궁을 드릴 수 있다고 해석되면서 법제화되었다. 이때 19살의 세자와 미래 중인 15살의 곤씨가 임신이 되면서 승희가 되어 후궁으로 봉해졌다. 곤씨가 후궁으로 봉해지기 전 19살이었던 순빈 봉씨는 12소쌍의 음란한 마사지로 매일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 마마 시원하셔요. 그래 더 세게 만져다오. 네, 이렇게 그녀들은 하나가 되었다. 소쌍이 남자 역할이었고 순빈 봉씨는 여자 역할이었다. 세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어머니 소헌 왕후에게 고하였다. 이런 고약한 말을 전해들은 소현 왕후는 세종과 상의하여 임신 중이었던 12곤씨를 정사품 승희로 진봉시켰던 것이다. 이에 순빈 봉씨는 더욱 분노하여 세자와 냉전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쌍이와 기괴한 정사를 벌였다.
세종 15년 3월 승위 곤씨가 세종의 첫 손녀를 낳았다. 하지만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자 세종과 소혼 왕후는 몹시 안타까워했다. 세종과 소혼 왕후와 세자의 산을 받고 있는 승위 곤씨에 대한 질투심으로 순빈 봉씨는 더더욱 열이 받쳤다. 승위 곤씨가 또다시 임신하자 세자빈 봉씨는 생트집을 잡아 유혈이 낭자하게 종아리를 때렸다. 이를 전해 들은 소혼 왕후의 노여움은 컸다. 질투는 칠거지약 중 가장 나쁜 짓이다. 세자의 정기를 몸에 품고 있는 승위에게 감히 매질을 하다니. 개도 새끼를 베면 때리지 않는다. 알겠느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간절하게 용서를 빌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을 품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야말로 명색만 세자빈이구나. 정삭품 승희를 불러 종아리를 쳤기로서니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속상아 어서 술상이나 내오느니라. 속이 타는구나. 세종 18년 봄 승희 곤씨는 세종의 첫 손녀 경혜 옹주를 출산했다. 그해 가을 장덕궁 세자의 침전 뒷곁에서 세자빈 봉씨의 종애를 차지하려는 소쌍이와 석가이가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적어도 사람이면 그렇게 추잡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뭐야, 내년은 밤마다 세자빈과 놀아나는 것은 잘한 제시더니냐. 두 궁녀의 싸움을 엿들은 세자는 깜짝 놀랐다. 곧이어 세자가 두 궁녀를 불러 다그치자 사실을 고하고 말았다. 세자는 창피했지만은 어머니 소혼 왕후에게 고했다. 그러자 소혼 왕후는 세자빈 봉씨에게 물었다. 세자가 내전을 비운 사이 시비를 데리고 논 것이 사실이더냐? 네, 그렇지만 그 일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 저도 여자인데 사내의 그리운 정을 어찌 잊고 살겠나이까? 그래서 군중이 긴 밤에 필부도 제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내와 정을 나눈 것도 아니고요. 기가 막혀서. 옥장이 무너진 소혼 왕후는 세종에게 그녀의 행실을 말하자 깜짝 놀랐다. 더구나 세종은 몹시 난감했으며 조정 대신들과 어찌 논의해야 할지 몹시 괴로웠다. 마침내 고민 끝에 세종은 창피를 무릅쓰고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런 괴기한 일에 조정 대신들도 깜짝 놀랐다. 대신들은 그녀를 사형으로 다스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한때 며느리였기에 극형만은 면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세종의 이런 뜻과는 달리 대신들은 너무나 강경했다. 이에 따라 세자빈 봉씨는 첫 번째 죄는 궁녀와 동성 연애한 것이다. 두 번째는 궁녀에게 음탄한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요. 세 번째는 궁중에서 술을 마신 것이요. 네 번째 죄는 소현 왕후가 내린 효경 연려전 등을 버려둔 것이요. 다섯 번째 죄는 시기와 질투로 승희에게 매질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궁녀들은 날벼락을 맞았고 세자빈 봉씨는 극형만은 면한 채 배출되어 친정집으로 갔다. 그러자 아버지 봉의는 딸에게 다시 태어날 때 사나가 되라며 목을 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다. 문정의 예언. 문정은 몸이 몹시 좋지 않은데 어린 아들 때문에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어느 날 저녁 문정은 집현전 학사들이 성상문, 박팽년, 신숙주 등과 술자리를 했다. 세자는 세상에 태어난 지 90여 만에 엄마를 잃은 불쌍한 아이요. 과인이 죽고 나면 세자가 나이가 어려 걱정된다오. 신들은 비록 학자 신분이지만은 주상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왕세자 저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문종 때 삼정승은 영의정 황보인, 자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등이었다. 이중 김종서는 세종 때 육진을 개척했으며 담력이 크고 용맹했다. 어느 날 삼정승이 문종의 부름을 받고 참내했다. 문종은 이날도 침전에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가누며 일어났다. 늘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미안하오.
홍도를 부른 것은 짐의 병이 아니라 어린 세자 때문이요. 이 말을 마친 문종은 세자를 그 자리에 불렀다. 세자는 12세였지만은 또래보다 성숙해 보였다. 영의정 황보인이 세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와 나이가 올해 몇이십니까? 12살이요. 제가 누구인 줄 아시겠네요. 영의정 황보인 아니요. 황보인이 참내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누군지를 물었고 세자는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때 자의정 남지가 물었다. 저하 육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조란 이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호조를 말하며 이런 세자를 본 김정서가 한껏 칭찬하였다. 곧 문정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말했다. 세자에게 삼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걸린다오. 과인 때문에 평온하지만은 내가 죽는다면은 분명 해오리 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오. 내 뒤에 이은 세자가 아무리 총명해도 군정의 비바람을 어찌 막아내겠소. 그렇지만 삼정승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자 문정은 말을 이어나갔다. 과인의 병사가 곧 죽을 날이 다가온 듯하오. 삼정승들은 내가 죽은 후 어린 세자가 포위에 오르면 집현전 여러 학사들과 함께 잘 보필해 주기를 바라오. 알겠습니다, 폐하. 신하들은 폐하의 말씀을 받들어 목숨 걸고 세자 저하를 지켜내겠습니다. 문종실록이었습니다. 태백산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